안녕하세요. 나랑나랑의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이 조금 길어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뒤편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편집해서 편집한 것에 앞머리 인사 말씀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리려고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선생님께 의료계 현실을 통해서 바라본 아쉬운 점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텔레비를 보면서 또 하나 놀란 거는 그 서울 역사 뒤에 뒷문으로 나오면 소아정신이 아니라 소아 그 저기 병원이 있어요. 네, 소아청소년만 이제 이거 하는 맞아요. 서울역, 굉장히 서구역, 그죠? 오래된 서울역 뒤에. 병원이 네네. 입원실도 많고 네. 빌딩도 크잖아요. 네, 저희 아들도 몇 번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요새 내부 수리 중 하면서 이제 뭐 네. 며칠 쉬고 그러나 봐. 근데 그걸 취재했는데 내부 수리는 하는 게 아니고 아. 내부 사정 때문에 그런 거야. 아, 네. 내부 사정이 뭐겠어? 뭐 돈과 관련된 사정일까요? 뭐 분쟁이 났을까요? 의사가 없어. 아, 지금 그 큰 병원에 의사가 몇 명 지금 근무하고 있겠어? 한 뭐 3, 40명 되지 않나요? 어? 3, 40명 되지 않나요? 2명. 제가 그 건물 크기를 아는데 그게 2명이라고요? 어지간한 내가 중형 그걸 병원. 듣고 놀랐다 그 와. 얘기야. 2명이 아무리 헌신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네네네네네. 하더라도 그 많은 환자를 감당해내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힘드니까 떠는 거예요. 네네. 그런 곳이 전국에 한두 곳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그 제도적으로 그 보안을 생각해야지. 덮어놓고 의사가 돈만 알고 돈만 쫓아다닌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네. 오늘 또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고,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 아들 승준이가 계속 떠올랐어요. 아들이 18살인데, 승준이가 앞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때, 결국은 누적된 부모와의 상호작용, 그 속에서 지가 터득한 가치, 그것에 따라서 당연히 그 가치를 쫓아서 선택을 할 것이다. 그걸 뒤집는 소리로 나중에 간섭하고 훈계도 받자, 훈수도 받자, 아무 소용이 없고 사이만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 자라는 과정이 옥수수가 알차게 익어가듯이 그렇게 바람직한 거, 올바른 것, 예를 들어 인술, 의술,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사람 목숨을 살리는 게 더 귀하다. 이런 것들이 평소에 알랄이 들어가야 나중에 다 돈으로 가더라도 나는 아빠 나는 이대로 갈래. 소아청소년으로 갈래. 이런 아이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남 탓할 게 아니고 세상 탓할 게 아니라 이것은 흐름에 따라서 모두 적응하는 거니까 나는 과연 우리 애를 그리고 나는 나를 어떻게 누적적으로 가치를 잘 살피면서 관리하고 있는가. 그렇게 나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 이동식 쌤 말처럼 그건 다 네 문제다. 내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굉장히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고 저는 이동원 선생님이 수녀님이 되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머님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셨다고요. 보내서 어머님이 반대하면 요건 요렇게 맞고 저렇게 막아서 조목조목 그거를 몇 장을 써서 어머님한테 보내셨대요. 그랬더니 한 달 지나고 어머님한테 그 선생님의 장모님이시죠. 이제 편지가 짧게 뭐 반장 정도가 왔는데 그 반장에 너도 이제 18살이니 네 앞은 네가 잘 알아서 할 거라고 믿는다. 그러시면서 어련히 네가 알아서 선택했겠지만 엄마가 해주고 싶은 말은 네가 무엇을 선택하면 책임도 네가 져야 된다는 거다. 그러면서 동원아 엄마는 너를 믿는다 하고 편지가 다 끝났대요. 그랬더니 이동호 선생이 더럽 겁이 났대요. 야 이거 공이 나한테 왔구나. 이거 엄마는 너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수도원도 가고 수녀님도 만나고 알아봤더니 이거 수녀는 내 타입이 아니다 싶어서 서울대 학교로 진학하기로 하게 됐다고. 만약에 어머님이 그때 극렬하게 반대했거나 나한테 뭐라고 했더라면 내가 수녀가 됐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인 예화로 기억에 남고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장모님도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신 분이셨네요.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너를 믿는다.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뭐 의대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보고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대신에 큰 마음의 울림이 오고 이제 성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하나 더 좀 시간은 길게 갔지만은 뭐 편집할 때 잘라가지고 하나 더 만드시든지. 네네, 그래도 얼마나 내가 되죠. 하고 싶은 얘기는 텔레비로 보면 이제 의사에 대해서는 좋게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좀 경향이. 네. 뭐 마약 같은 것도 결탁해가지고 하는 맞아요. 거. 연예인들 결탁해서 좋다.
예. 또 뭐 환자도 안 보고 바닥하고 네. 뭐 의료 그런 사고를 냈다. 뭐. 부정적인 걸 많이 그거예요. 네.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응급 환자를 싣고 병원을 빙빙 돌아다니다가 맞아요, 맞아요. 네. 앰뷸런스 안에서 죽는 경우가 음.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거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보도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러나 그 뉘앙스는 완전히 의사를 원망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네가 살릴 수 있었는데 너 그러죠. 때문에 죽였어. 어. 뭐 이런 뉘앙스죠. 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반론을 내고 싶다. 네. 뭐냐면 병원으로서는 정당한 대답이에요. 입원시킬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두 번째는 그 병을 볼 수 있는 전문의가 없는데 어떻게 네, 네, 네.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네. 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런데도 그런 거는 제외해버리고 음흠. 거절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 네. 나는 그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너무 강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게 근무하는 의사도 정말로 밤을 새고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네. 의사 개인한테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가지고 여론을 그렇게 인도하기보다는 네. 진실을 알려가지고 아, 그것을 보충해서 나가자면 뭐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장단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걸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한 가지 내가 예를 들어 드리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아주 날치기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때 그분이 내놓은 얘기는 우선 통하고 음흠. 탈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자꾸 땜질해가지고 쓰면 된다. 아하. 우리가 이제 산업화를 일찍 전개하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일단 만들어라. 그렇죠. 하자가 있더라도. 그렇죠. 하자는 나중에 보수하면 되잖냐? 그것도 방법이에요. 예, 예. 독일이나 그런 데는 예산이 완전히 확보되고 검증되지 않으면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독일답네요. 우리 이미지 그것도 생각하면. 방법이에요. 네. 이제 그런 방법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 체계를 세우려고 네, 네. 했어요. 네. 그때 어떤 체계를 세우려고 했냐면 북한은 의료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환자를 완전히 무료로 다 보던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통계상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쨌든 전국에 무의면을 없애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한 거예요. 예, 예. 의사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게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의사가 있나? 그러니까 의료법에 의해서 의사를 2년간 동원령을 내렸어요. 예비군 동원령처럼. 네. 그때 그것도 억지 동원령이죠. 네, 네. 의료법에 의사를 동원할 수 있는 항목이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요즘 같이 코로나 같은 게 발생을 하면 한시적으로 의사를 동원할 수 있다. 이죠. 그러니까 서울에 개업하고 있는 의사라도 부산 지역에 코로나가 더 심하다. 네, 네. 그러면 의사를 동원해서 부산으로 네, 네. 강제적으로 보내는 거죠. 예. 그런 조항이 하나 있어요. 아하. 근데 그걸 넓게 해석해가지고 네. 무의면을 없애는데 그걸 법적 근거로 해서 의사를 동원했어요. 아, 2년간. 강제로 그래서 각 무의면에 다 넣었어요. 다 갔어요. 예. 완전히 통계적으로는 무의면이 없어요. 자, 동원돼 간 의사들은 뭘 했을까? 국고에서 보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집기도 없고 네가 네 기술대로 거기 가서 버는 거는 네가 먹어라. 네. 그리고 동원령만 내려. 예, 예. 그 나도 동원이 제가 가서 아, 그러셨군요. 상주 골짜기에 내가. 아, 그러니까 상주에. 뭐 방이 있나 책상이 있나 뭐 의료 기기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빼기 좋은 사람들은 동원돼서 서울에 있는 거예요. 아, 서울 국립병원이나 네, 뭐 네, 이런 거 네, 있잖아. 네, 네. 그런 데 가버려. 돈도 백도 없는 선생님은 상주에 가가지고. 그 심한 얘기를 하면 국립정신병원 같은 데는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가야 돼요. 네, 네. 거기 산부인과, 소아과 뭐 아, 정신과 빼기는 의사가 사람들이 다 왔네. 예.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예. 그런 식의 이제 동원이 있었는데 그게 끝나니까 또 인적 자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의사를 또 동원합니다. 아하. 한의사를 그 양의가 받는 훈련을 6개월간 집중적으로 시켜가지고 무의면을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2년 근무하면 어디서든지 근무할 수 있다. 이래 놓으니까 한의사가 6개월 공부하고 양의 간판 내걸고 어. 서울에서 개업한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게 부작용이. 마음에 있어. 네. 그러나 그거는 이제 그때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네. 장기 계획을 세웠어야 돼요. 음흠. 예를 들면 이과대학을 늘린다든지 의사 정원을 늘린다든지 네네네네. 또 이제 골고루 뭘 어떻게 네. 이걸 했으면 지금쯤은 정착이 예, 됐겠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안 하고 우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 네. 그걸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나는 이제 권하고 싶은 게 응급 그거 좋은 아이디어예요. 각 시도별로 말이지 예. 응급 환자를 볼 수 있는 센터를 말이지 따로 만들었잖아요. 예. 옛날에 그 이국종 교수, 선생님 예. 그 예를 써가지고 이제 그래서 했는데 그 아이디어가 좋다고 말이지. 책상에 앉아가지고 전부 병원에 그걸 만들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네. 지시를 해놓으니까 방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급과 의사가 있어야지. 네. 전문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방만 열어놓고 환자가 오면 의사가 없습니다. 아, 참. 그러니까 그걸 만들려면 대안을 미리 이렇게 네. 장기 계획을 해놓고 해야 돼. 네. 그 아이디어를 냈을 때 장기 계획을 세워서만 지금쯤은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아니고 뭐 정치하는 분들이 자기 재임 기간에 뭘 이제 무의면을 없앴다. 네.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논리 가지고는 이게는 안 돼요. 네. 제발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으시고 네. 그런 장기 계획을 세우고 예. 장기 계획 동안은 환자분들도 조금 이제 인내해 주시고. 참으시면서 그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로 이제 흩어져서 도움을 받도록 네, 말이죠.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건데 네. 요즘 같은 방법을 해가지고는 시간이 가도 맨날 제자리거든요. 참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의학 분야만 그렇겠냐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네요. 내가 종사한 게 의학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걸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네. 사회 도처에서 그런 게 있다고 맞아요. 나는 생각을 해요. 여 만약에 각 전문가 뭐 도시개발 전문가, 환경 전문가 제일 다 중요한 부르면 건 교육이죠. 그렇죠. 교육 또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 네네네네. 야,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선생님 그 몇 해 전에 읽었던 웃으며 죽을 수 있는 병원, 가와자와 현인가 시에 그 조호쿠라는 병원이 있는데 병원장이 장기 플랜을 한번 세웠는데 환자가 중심이 되는 병원을 한번 그래.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 알리기를 우리 병원은 크지 않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재원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기부해 주시면 투명하게 여러분들이 병원을 만들어가는 체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재원의 일부를 마련하고 병원 운영하거나 계획할 때 같이 참여해서 설계를 하고 이 병원에서는 행차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터미널 시기에 있는 만성 이제 죽음을 곧 목전에 둔 사람들한테 당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뭐냐? 라고 물으면 나는 우리 집 정원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걸 행차를 한대요. 의사, 간호사, 뭐 이렇게 응급 치료하는 사람, 봉사자 해서 팀을 만들어서 그걸 보고 나면 적어도 죽을 때 좀 흐뭇하게 떠날 수 있고 기대 여명보다 한두 달 더 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그 돈을 하면서 돈 많은 사람만 1인실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느냐 꼭 1인실이 필요한 사람이 1인실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돈이 적어도 지역 주민이 돈을 좀 대주니까 1인실에 들어가서 1인 치료를 받고 그렇게 의사들은 그 소문을 듣고 곳곳에서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런 인수를 한번 펴보겠다 해서 의사들은 컵라면 먹고 초라하게 먹으면서도 이 만족도가 되게 높고 이걸 NHK 기자가 취재한 다음에 NHK에 전국에 방송을 했더니 그 일본에서 왜 우리 지역에는 이런 병원이 없느냐 뭘. 이런 또 여론이 됐다고 그래요. 그때 그 조호코 병원의 병원장이 가진 그 리더십 그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아닐까. 적어도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병원의 재정은 이 정도 되는데 제 계획은 이렇고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의사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점점 개선시켜 나가고 그거야말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방향 그런 게 아닐까 싶으네요. 그죠? 이거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어디에는 또 이걸 실천하고 있는 실제 좋은 모델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선생님? 사회복지에서 그걸 실천하는 교수님 한 분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겠지만 제가 아는 교수님은 최선희 교수님이 그걸 실천하고 계셔서 저는 사위로서 손색 없는 교수님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늘 하시는 말씀이 시스템이 중요하다. 중장기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유튜브를 보고 왔거든요. 최선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마치 아침에는 최선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오전에는 또 장인이신 이건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명문가가 이런 게 명문가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개인에게나 어떤 데서도 개인의 잘못만 나무라기보다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과연 장기적인 플랜은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이 필요하다. 이 정도 선에서 선생님과 함께 너랑 나랑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의료계의 현실을 통해서 바라본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정책 입안자가 우리 사회 전체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좀 견뎌주고 예쁘게 봐주는 그런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목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 귀하게 새겨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랑 나랑의 이승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